안녕하십니까. 오늘 디지털 호수 시간에는 요즘에 가장 기업의 화두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모든 것이 이제 디지털로 바뀌는 그런 시대인데요. 거기서 가장 앞단에서 지금 대단한 활약을 하시는 파워젠의 이정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짜 고맙고요. 네.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무튼 저희는 그냥 4차 산업 쪽으로 네.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 파워젠 이정규라고 합니다. 네. 네. 이제 시대가, 저도 이제 이렇게, 여러 군데서 강연을 하면, 저는 오래전부터 이제 주장해온 얘기입니다. 20몇 년 전부터, 이제 시대가 철기 시대를 마감하고, 디지털 시대로 왔다. 제가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분야에서 제일 앞선 제가 주장을 했으면 1998년에 제가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이제 제일 큰 회사들, 네네. 또 군대는 장군들 이런 네. 사람들과 강연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인터넷 그러면 이게 무슨 기술인 줄 알았는데 저는 기술이 아니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도구가 바뀌는 거다. 네. 그게 처음으로 인터넷이라는 게 왔을 뿐이다. 앞으로 도구는 계속 나오는데 그거는 디지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강연의 제목이 디지털 시대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런 툴에 매몰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큰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에이지, 철기 시대 다음에 디지털 시대가 왔으니,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사고방식의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된다는 네.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그게 이제 대기업 이제 경영진들이나 우리나라의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네. 야, 그런 시대가 와? 네. 이런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기술이라든지 도구에 매몰되다 보면은 맞습니다. 신기하다 이런 걸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인간의 삶이 바뀔 건지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해야 된다. 예. 그런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쪽 IT 업계로 28년 됐으니까요. 네. 옛날에 보면 네트워크 카드 꽂으로 돌아다니고 인터넷 때문에 참 신기하다 이러고 했는데 워낙 IT 분야가 이제 빠르게 변하니까 네. 임원진들께서도 이런 디지털 문화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조직을 이제 변화시키는데 노력을 하셔야지만이 이제 다른 경쟁 업체들을 추격하거나 1위를 점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과거 옛날에 얘기하시던 그런 거에서 개념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많은 솔루션들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업무에 대해서 이제 편리하게 일을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또 어떤 이런 디지털 소프트웨어 보트하고 서로 소통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은 이제 단순 반복적이고 이제 짜증나는 일들은 좀 기계나 로봇한테 시켜놓고 그렇죠. 자기네들은 좀 창조적인 일을 하는데 이제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또 옆나라 일본이나 또 유럽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인구가 급속도로 이제 출생 인구가 줄고 또 노령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일 같은 것도 일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디지털 시스템 안에 갖춰놓고 그것을 활용을 해서 지속적인 어떤 생산성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아주 중요한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걸 노동혁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디지털 시대에 제일 또 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디지털 시대의 가장 큰 부분은 노동의 개념이 바뀐다. 그러니까 철기 시대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람이 노동을 하기 위해서 태어나서 맞습니다. 진짜 먹고 살라고 노동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고. 근데 디지털 시대는 기술과 도구들을 통해서 인간이 하지 않으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안 하게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시간들은 훨씬 더 인간답게 산다. 이런 개념을 제가 이제 주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한 달 전쯤 됐죠. 이 캘리포니아 주가 드디어 이제 주 32시간 그걸 이제 벌써요?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야, 이게 무슨 뭐 점점 더 우리가 말이야 48시간 일하다가 뭐 40시간 일하다가 30시간 이렇게 하면 일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노동의 개념이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뭐냐면 이제 아까 제가 처음 주창한 노동혁명의 시대가 있기 때문에 개념이 바뀐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뭐 법과 규정을 바꿔서 일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가 뭐 일을 더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부분에서의 그 토픽이 이슈가 야 이건 좀 시대 들떨어지는 얘기들을 한다. 이 흐름 자체는 인간이 일을 점점 더 안 하고 결국 일을 안 하는 시대다. 우리가 뭐 3,000년 전에 우리가 뭐 황제들이 일을 했습니까? 안 하죠. 자기 하고 싶은 거 안 하죠.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황제 삶을 사는 그게 이제 지금 인권의 모든 평등이 왔다는 거죠. 그 대신에 자기의 권한과 책임을 그걸 분명히 하고 그게 디지털 시대라고 그러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생산 인구도 쫙 줄고 노동의 개념이 바뀌니까 이제 대표님 같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굳이 할 필요 없는 일들을 기계나 그죠? 소프트웨어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대표님은 그 디지털 시대 제일 그 핵심 화두인 인간의 노동을 개념을 바꾸고 또 혁명은 혁명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보면. 아무튼 그런 그 디지털 혁명이 이제 시대가 찾아왔고요. 그렇죠. 저희 회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이 외국보다 더 빠르게 이런 혁명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서 정말 노동의 개념이 사람이 얼마나 일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더 창조적인 일을 하고 나머지 일들은 부수적인 일들은 보시나 소프트웨어한테 맡겨야지만이 국가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윗분들이 좀 이렇게 임원들이 마인드가 많이 바뀌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 레이버라는 개념이 이제 휴먼 캐피털이 있지만 디지털 레이버라는 게 생겼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런 툴이나 솔루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휴먼 레이버와 디지털 레이버를 잘 믹스해서 쓰는 것이 앞으로 이제 CIO나 CEO들이 생각을 해서 최선으로 자기 기업을 그 디지털화 시키는데 좀 초점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 결국에는 이제 대표님이 하시는 이 파워젠이 하는 일은 지금 우리가 흔히 그 생산 공장에 가면 로봇이 움직여서 이제 뭐 자동차도 만들고 로봇이 움직여서 뭘 하듯이 사무실에서 오피스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로봇을 만들어서 움직이게 하는 거죠. 대표님 파워젠이 하는 일이죠. 파워젠이 하는 거는 그 RPA라고 그래서 RPA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 이제 주 사업인데 이것은 사람의 손에 해당되는 업무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머리 생각 없이 손이 따라가는 대로 하면 뭔가 이제 문서도 작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에 데이터도 입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많은 그 휴먼 휴먼 리소스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동화 봇이 들어가서 사람 대신 그 일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가령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공장에는 기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뭘 찍고 품질 검사를 하고 하는데 이제 사람은 그 나온 제품에 대해서 사진 촬영한 결과를 가지고 그 QA 팀, 품질 관리 팀에다가 매일 아침마다 보고서를 사진하고 집어넣어서 쓰고 또 그 품질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해야 되는데 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 일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일 와도 똑같은 일을 해야 되고 또 내일 와도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RPA가 들어갔더니 RPA가 기계로부터 사진도 가져오고 그걸 PPT에다가 파워포인트에다가 자동으로 집어넣어서 보고서도 만들어주고 또 그런 일들을 자료를 모아서 ERP 시스템에다 이제 품질 관리 시스템에 데이터도 넣어주고 그렇게 되면서 이분이 너무 RPA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하루에도 3-4시간씩 귀찮은 일인데도 해야 됐었던 일을
조금만 일만 봐주고 의사결정만 하면 그 봇이 다 처리를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봇들이 과거에는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제 백오피스부터 시작을 해서 일괄적으로 이제 저녁 때 돈다든지 뭐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식으로 갔다가 요즘 이제 좀 더 프런트 오피스로 가면서 봇이 개인 비서화되면서 이제 봇이 또 그 사용자하고 소통을 해요.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결정에 따라서 또 그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계속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RPA라는 게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는 게 저도 이제 저 80년대에 이제 대기업 입사를 해서 일을 했는데 그때는 그 회사에 서무 직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타이핑 만 하는 사람인데 이제 뭐 위에 이제 매니저들이 뭐 이렇게 써주면 그때는 옛날에 이게 그 컴퓨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갖다 주면 문서를 이제 이게 종이로 이렇게 써서 주면 이제 그 친구가 막 치는데. 그렇죠. 근데 그 친구는 이거 뭐 내용을 알고 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줄줄 뭐 약간 그게 굵게 줄 뭐 이거는 뭐 굵게 글씨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그냥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부서에 한 명씩 있는데 일이 밀리면 그것을 로비를 해야 돼요. 이제 야 미스터 밀러 봐봐. 야, 너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 테니까. 야, 이거 빨리 보고해야 돼. 본부장한테 이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해갖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제가 그때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그 대표님이 그 RPA 시스템에는 이제 다 이제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렇죠. 흔히 이제 우리가 단순한 일이나 반복적인 일이나 또 그걸 또 조금 더 올라가면 좀 이제 그 우리가 뭐 상품 관리를 한다든지 재고 관리를 하면은 뭐가 예를 들어서 뭐 원자재가 들어온다든지 또 완제품이 들어오면 그걸 일일이 다 사람 체크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중에 이제 뭐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럼 그게 사실 박스를 이게 한 차가 들어오면 그거 하려고 하루 종일 몇 명이 서서 그냥 그걸 그 문서 그러니까 그 옛날에 전표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걸 다 체크했는데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이 RPA 시스템은 순식간에 그런 걸 다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RPA가 처리하는 건 손이니까 이제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업무를 한다고 하면 OCR이라든지 같이 들어가면 좋죠. 왜냐하면 OCR로 전표를 읽고 전표 읽은 거를 인공지능으로 이해를 해서 데이터화 시키면 그 데이터를 RPA가 이제 시스템에 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이제 또 얘기가 OCR에 나왔으니까 대표님이 지금 이제 RPA 다음에 지금 집중하는 사업들이 지금 OCR 쪽이죠? 예, OCR 쪽에 많이 집중하고 그 OCR 쪽에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제 그쪽 부분을. 좀 OCR이 이제 Optical Character Reading이라고 해가지고 그의 약자인데 말 그대로 그 문서에 있는 내용을 그 읽고 그 안에 있는 정보를 그 가져오는 일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인공지능이 그 발달했지만 설비가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이제 새롭게 나오면서 이 정확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래서 이제 새로 태생한 게 AI OCR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OCR이라는 개념이 인공지능 OCR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패턴 매칭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었는데 요즘 이제 딥러닝을 해서 이제 CNN, 뭐 KNN 뭐 이런 각종 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하는 학습을 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정확한 결과를 내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저희가 그 젠 OCR이라고 해서 이제 파워젠에서도 이런 분야가 앞으로 커질 거를 생각을 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지금 버전 3.0까지 나왔는데요. 2.0까지는 RPA하고 이렇게 같이 일하는 걸로 해서 이제 PC 베이스된 OCR로 갔다가 지금 PC 베이스요? 작년 12월에 이제 웹 베이스, 서버 베이스 돼 있는 OCR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제 많이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도록 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했고요.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지금 보시면은 그 수요가 들어오는 걸 들어보니까
구매 오더, 그러니까 고객한테 받는 그 오더 폼을 사람이 지금도 이제 메일로 받아서 그걸 안에 있는 내용을 읽고 또 그거를 물면서 또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제 입력하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요? 예, 그럼요. 모든 기업들이 구매 오더 없이 어떻게 아니 근데 그 구매를 지금도 그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작업하고 예, 있어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협력사하고 SCM으로 연결돼서 그렇죠. 예.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이 어떤 데가 크냐면은 이제 그 무역 회사 같은 경우 무역회사. 해외에서 많은 무역 서류가 그 PO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PO가 거래처별로 다 틀려요. 그다음에 표기하는 방식도 틀리고 또 언어도 틀릴 수도 있고. 예, 언어도 틀리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 회사는 그런 것들 도전해서 요번에 뭐 어떤 케미컬 회사하고 또 국내 굴제 그 무역 회사인 무슨 인터내셔널 회사에 이제 저희가 해봤는데 한 94%에서 95% 정도의 그 정확도를 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을 인식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문서를 학습시키기보단 소량의 문서를 가지고 대표 문서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대표 문서를 학습을 시켜주면 어떤 유사도에 따라서 해당되는 범위 내에 있는 값들을 의미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 값을 추출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정확도가 이제 높아지니까 이제 이렇다면 사람이 하는 일을 한 10%는 사람이 뭐 틀렸으니까 하지만 나머지는 자동화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OCR하고 AI OCR하고 RPA를 이제 결합을 시키면 그 문서가 들어오게 되면 RPA가 문서를 내려서 OCR한테 알려주고 OCR이 그걸 판독한 결과를 다시 RPA한테 주고 RPA가 그 데이터를 그 ERP 시스템에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과거에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머리가 아팠었던 사람들 많이 들어갔었던 업무가 이제 또 획기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지금 이제 하신 말씀을 제가 조금 이제 좀 쉬운 말로 정리를 하면 이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회사에서 하는 그런 일반적인 프로세스들 사람들이 쭉 그 피지컬하게 몸을 써서 또 자기 눈을 써서 그런 걸 쭉 해오던 일들을 지금 말씀은 되게 길게 하셨는데 그런 것들 거의 실시간에 그죠? 쫙 해갖고 쫙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뭐 시간도 엄청 줄고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업무량을 처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퇴근 후에도 일을 할 수 있고 그죠? 밤새도록 일을 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노동의 전체적인 개념을 바꾸고 있는 거죠. 더 많은 PO를 검토할 수 있으니까 매출도 늘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전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더 많이 검토하고 어떤 룰을 가지고 판별해낼 수 있으니까. 또 거기다가 또 예를 들어서 뭐 그 예전에는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 수작업을 할 때 사람이 일일이 그 타이핑 해놓은 걸 찾는 걸 이만큼 몇 년치를 갖고 와서 그 데이터를 다 또 매년 한 10월쯤 되면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경영계획을 세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데이터를 갖다 다 손으로 정리해가지고 그 뭐 또 뭐 다 계산해갖고 뭐 이런 걸 해서 이제 이랬으니까 이제 내년에 이제 뭐 이렇게 될 거다 이제 이러는데 그것도 이제 실무자들이 계속 그 일을 하면은 그 데이터가 남아 있는데 실무자가 자주 바뀌니까 매번 그 일을 반복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걸 맨날 우리 창고 가서 야 옛날 무슨 몇 년치부터 몇 년치 갖고 와 이래갖고 이제 그런 문서를 갖고 와서 그 당시 계획서를 막 뒤지고 실적 뒤지고 이래갖고 그래서 항상 이제 무슨 하면 이제 매달 또 특정한 그런 뭔가의 그 기간 동안에 그 실적들을 또 분석을 해서 다 또 수작업을 해서 분석해서 갖다 놔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좋은 놈이라 다음 사람들 읽어보라고 하는데 다음 사람은 안 읽어보거든요. 똑같은 일 또 해요. 똑같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데 지금 대표님이 이제 하시는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사무 우리말로 사무 자동화 그 말로 이제 쭉 할 때 지금은 또 워낙 그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에 또 그 데이터를 또 분석을 하는 거죠. 예, 그냥 단순히 그냥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그런 뭔가 또 옆에 있는 뭔가 약간의 또 추가 일을
뭐 커스터마이징 해주면 예. 그 데이터 또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그죠? 뭐 맞습니다. 영업에 필요한 네. 아까 무역에서라면 이제 무역에서 야 해외에서 뭐 어느 지역에서 뭐가 많이 들어와 어느 지역에서는 뭐가 많이 들어와 뭐 이런 걸 또 취합을 해서 예. 바로바로 또 생산 현장에 또 예. 대응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그렇게 되면은 OCR은 또 눈이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AI가 뇌가 이제 뇌 역할을 붙어야 들어가야 되죠.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들어가면 이제 모델링 같은 것들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기업에서 하는 게 아까 전에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과거 데이터나 어떤 웨더, 네. 어떤 날씨 특정 정보도 데이터나? 될 수도 네. 있고 마케팅에서 어떤 캠페인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했었는지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어쨌든 효과를 내서 그 판매 실적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 모델링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 과거에는 이제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되게 몸값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비싼 사람은 월 5천, 4천 이상씩 주고 데려다 써야 되니까 네. 그분들이 하는 대로 이제 해야 됐어요. 네. 그들 모델에 대해서도 많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시간을 많이 쓰면 돈은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또 말을 잘 들어야지 또 빨리 끝나고 돈도 세이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그런 게 됐었는데 요즘은 이제 기계학습, 자동 기계학습, 네. 오토ML이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AI 쪽에 나오게 돼 있는데 거기는 이미 그 세계 석학들 아주 그 유명한 캐글 그랜 마스터들이 네. 만들어 놓은 모델들이 미리 사전에 장착이 되어 있고 네.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더라도 그 모델 한 50개, 60개에서 자동으로 적용을 해보고 가장 에러가 적게 나오는 그러니까 예측을 가장 잘하는 모델을 찝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편화되고 시민화되고 있어서 네. 그런 데이터를 RPA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람이 이제 하는 것보다 네. RPA나 이런 툴이 도와주고 또 그런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기계학습 모델이 이제 돌아주게 되면 좀 더 빠른 예측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많은 데이터를 갖고 큰 돈을 들여서 예. 그걸 이제 뭔가 머신러닝 이런 거 막 하지 않더라도 예. 그러니까 유명한 그 학자들이나 예. 아니면 이미 성공한 케이스를 예. 가지고 모델화 시켜서 예. 근데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이제 네. 미국이 하나 좀 재밌는 케이스를 보면은 네. 그 도미노 피자하고 이제 싸우고 있는 그 한 회사가 있어요. 도미노 그 피자가? 회사는 트럭에다가 피자 그 오븐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네. 이 회사의 특징은 AI를 써서 고객이 어느 시간대에 피자를 페퍼로니하고 슈퍼 스프림을 시킬지를 알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 트럭이 그러니까 그 예측되는 판매가 예측되는 그 가장 가까운 지점에 가서 네. 미리 페퍼로니 피자를 만들고 있어. 굽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희한하게 이제 요술과 같이 그 전화가 그때 딱 와서 와서? 보니까 그게 이제 주문이 된 거죠. 그러면은 도미노 피자는 30분 개런티라고 있는데 이 회사는 10분 만에 리얼타임으로 더 거의. 예. 갖다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AI를 사용을 해서 그런 디지털 오퍼링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디지털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데이터 모으는 작업을 해야 되고 네. 이걸 가지고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그 AI 모델도 계속 개선해서 만들지 않으면 네. 그렇게 하는 회사한테 이제 뒤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또 이것도 또한 여담입니다만 그 유통 쪽에서 이제 그 한국의 제일 큰 그 온라인 플랫폼 그 모 회사하고 땡땡 회사하고 오프라인에 제일 큰 뭐 땡땡 유통 회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네. 오프라인의 그 땡땡 회사의 그 경영진들이 저한테 네. 자기들 주에 뭐 쟤네들하고 뭐 경쟁을 하는데 쟤네들이 뭐 어떠저떠고 하면서 약간 온라인 플랫폼을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게 한 6, 7년 전쯤이 됐어요. 아마 제 기억에 한 5, 6년 전? 6, 7년 됐군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저기 다 저쪽 회사는 게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쟤네들은 맨날 적자를 낸다는 거예요. 쟤네들 곧 망한다는 거죠. 아니다 그러죠. 제가 이제 방금 이제 그때 그 말씀을 드렸죠.
저도 이제 아주 초보적인 그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1990년대 초에 배웠어요, 제가. 이제 운이 좋아서. 이때도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아주 뭐 데이터를 긁어 모아가지고 막 예측을 해가지고 이럴 거라고 이제 뭐 언제 뭘 잘 걸릴 거라고 이제 그런 예측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오프라인의 그 회사한테 당신이 갖고 있는 데이터량은 1이라고 그러면 저기는 그게 수백 배다. 그러면 조만간 쟤네들이 어느 날 몇 시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물이면은 물이 몇 개 팔릴 거고 또 우유가 몇 개 팔릴 거고 그다음에 뭐 기저귀가 몇 개 팔릴 거고 네. 그러니까 제가 소위 이제 그 할인점에서 유통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한 100여 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게 그 매출이 대부분 매출 차지해요. 100여 개가 그 유통의 매출이 거의 한 뭐 6, 7할 차지해요. 아, 그렇군요. 그 정도 물량을 당신이 느끼면은 당신이 한 방에 간다. 그리고 쟤네들은 그 계속 쌓은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서 언제쯤에 무슨 뭐가 오다가 들어올까라는 걸 거의 100%의 언젠가는 데이터량이 많으니까 100% 가깝게 맞힐 거다. 이런 얘기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오프라인 유통하는 분들은 말 그대로 이렇게 노가다라고 이렇게 피지컬한 것만 했지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잘 모르거든요. 자꾸 뭐 잘 이해 못 하시다고 해서 지금 이제 그런 게 지금 온 거죠. 최근에. 그런 것들이 생기고요. 그게 네. 이제 B2C 마켓도 그러지만 B2B에서도 새로운 그런 비전을 보시는 CIO나 CEO가 많아요. 그래서 뭐 화장품 용기를 플랫폼화해서 다 공급하는 체인이 되겠다. 건축, 자재 그런 것들 보통 저희가 안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일반 기저귀나 뭐 이런 먹는 그런 생활품이 아니니까 그런 기자재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새로운 플랫폼을 해서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B2B나 B2C에 그 준하는 어떤 그런 사업 쪽에 이러한 그 예측 모델을 도입해서 쓴다고 하면 또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앞단에 제일 앞단에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사장님의 제품들이 대부분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기업에서 봤을 때는 네. 맨 앞단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제가 최초에 우리 그 말씀을 드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앞단에서 피지컬하게 움직이게 되는 부분들을 지금 대표님 회사가 다 맡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고객사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거래소인데 그 회사 한국거래소? 예, 거기는 이제 그 네이버나 이런 쪽에 부동산 데이터를 이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30-40% 데이터를 이제 공급을 하는데 그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데이터거든요. 누가 어디에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살고 나가는지 이런 데이터를 계속 축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체인망이라든지 또 데이터가 이렇게 되고 OCR 같은 그런 솔루션이 아무래도 좀 아직도 그 서류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이제 데이터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역량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기업들이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빅데이터 활용을 해서 AI를 통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는 방향으로 이러한 OCR 기술, RPA 기술, 또 챗봇 기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아마 느낄 겁니다. 물론 이제 저도 그 이쪽 분야에서 이제 물론 저는 이제 미디어 쪽에서 이제 얕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어떤 그 언어 문제 뭐 특히 뭐 약자라는 영어에 대한 약자나 이런 기술적인 용어 나오면 대부분 CEO들이나 경영진들이 그 엔지니어링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움찔하는 거죠. 다 뭐야 저게 뭐 머리 아프고 요즘 또 뭐 암호화폐 막 사기친다는데 야 뭐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 주위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가능하면 제가 이제 해드릴 일은 미디어 쪽에서 해드릴 일은 그런 것들을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제가 이제 뭐 해석을 해주는 거죠. 주석을 달아주고 그게 제 임무인데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제 그 하시는 일을 이제 우리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기업도 이제 B2B 방송이니까요. 이 기업들이 제일 지금 큰 문제가 지금 이제 이 디지털 아까 제가 말씀 디지털 시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노동을 안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좀 불만스러운 게 이제 우리 언론들이
MZ 세대가 일을 안 한다는 식으로 뭐 시대가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디지털 시대는 일을 안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인권,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태어난 가치를 누리도록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일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일과 놀이를 분리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AB뉴스가 일과 놀이와 학습, 인간이 꼭 하고 싶거나 해야 되는 일을 이제 합해놓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미 그거를 20몇 년 전부터 그걸 추구해 왔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 분리하는 게 웃긴 거, 일을 열심히 하고 요만큼 쉬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일생 동안 계산하면 결국에 나중에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죽기까지 기다리는 그게 쉬는 건데, 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프고 말이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인간은 처음부터 그걸 같이 하도록 만들어놨는데 괜히 무슨 이렇게 뭐 우리 흔히 이제 그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뭘 만든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전부 다 뭐냐 그러니까 기계가 해야 될 일을 노동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포크레인에 가서 1시간 해야 될 일을 한 가족이 한 달 내내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렇죠. 1시간만 하면 될 일을. 근데 지금 그게 포크레인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작업 자동화를 한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러듯이 지금 이제 이 사무실에도 지금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사람들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잘못 들으면 야 무슨 뭐 로봇이 일자리 폈는데 AI도 그런 거 아니냐. 저는 그 바보 같은 일이 생각이다. 예. 아까 잠깐 캘리포니아가 이미 주 32시간 일하는데 이게 그냥 그림이 아니라 결국 일을 안 하는 쪽으로 계속 갈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런 시대니까 우리는 이걸 조금 더 좀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생산적으로 이쪽에 어떤 이 이슈를 치고 들어가면 예. 정말 우리가 일을 덜 하고 거기서 남는 그런 잉여 시간은 훨씬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맞습니다. 뭔가 부가치 있는 일을 하거나 자기 그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일을 매진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 디지털 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중요한 거는 정형적인 일은 이미 전산 시스템이 많이 개발돼 있어요. 그렇죠. 이미 대부분을 간 거죠. 대부분 다 해놨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직원들이 비정형적으로 진짜 하는데 힘들어하는 게 뭐 기차 예약하는 거, 회의실 예약하는 거, 아니면 고객하고 통화하는 거, 아니면 보고서 쓰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솔직히 그런 부분을 좀 줄여주고 NZ 세대를 위해서 요즘 BTS 보면 되게 크리에이티브하게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 엄청 뭐 그게 돈을 그거지. 엄청나게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한 그 NZ 시대의 그 창조하는 능력이라든지 아니 왜 이렇게 일을 하세요? 라는 거를 디지털이라는 것에 이제 맛을 보게 되면 특히 그 세대들은 모바일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많은 거에 익스포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야말로 이제 쉽게 더 이런 소프트웨어 봇, 자동화 봇하고 또 자기네들 하는 라이프 스타일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위에 계신 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우리가 그 예정된 시간이 30분인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33분이 지났어요. 아이고. 야 이게 금방 지나죠? 대표님 말씀이 상당히 우리가 좀 의미 있고 지금 시점에 맞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제 이 디지털 호수 시간이 제 목표가 네. 첫 번째는 반드시 참여자, 즉 참여하는 대표님을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목표가 있어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대부분 그 중소기업들이 이제 그 역사를 기록하지 않거든요 회사에. 네. 그래서 창업 이래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오셨고 최근에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걸 역사로 좀 남기고 싶었거든요 제가. 미디어니까. 뭐 지금 또 때가 되면 또 조만간 또 모시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걸 좀 제가 역사를 기록하고 싶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뭐 지금도 중간중간 제가 잘 모르는 분야도 막 훈수를 뒀습니다만 이제 이제 국업이 구단을 훈수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 제가 이제 대표님께 도움이 되면은 조그만 그런 훈수 뭐 영감을 좀 나눠 가지려고 사실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혹시 대표님 만족하셨습니까? 뭐 저 소개부터 한번 좀 드리면 이력이나 이런 네네. 것들 소개드리면 저는 이제 미국에서 그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이제 경영학을 했어요. 그럼 90년대. 예, 90년도에 네. 94년도에 이제 들어왔죠. 컴퓨터 사이언스 그때 공부하셨군요. 예, 네. 그래서 MBA도 받고 MBA도 그다음에 하시고. 네.
저희 아버님이 이제 대우 다니셔가지고 또 이제 네. 아빠 찬스를 또 보셨군요. 그래서 이제 대우 정보 시스템에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러셨군요. IMF 시대가 오면서 이제 대우가 거기를 이제 떠나서 네. 떠날 수밖에 없어서 이제 PwC라고 이제 컨설팅 네, 회사 PwC, 네. 거기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항상 뭐 창업도 하고 싶고 네. 그런 니즈가 맞아서 33세 이제 창업을 갖다 한 게 저희 파워젠을 만들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전력 민영화 사업 한다고 그래갖고 전기를 사고 파는 그 에너지 트레이딩 시스템이라는 걸 갖다가 제가 독점을 가지고 한국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상당히 앞선 분야인데. 33이었는데 꿈을 되게 크게 컸는데 김대중 정권이 이제 그 바뀌면서 노무현 정권 들어오시면서 이제 민영화가 백지화되면서 다시 저희는 그 저희가 잘하는 ERP나 이런 그 IT 서비스 컨설팅 쪽으로 이제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4, 5년 전에 이제 저희도 디지털 혁신을 해야 되겠다 회사가. 그래서 전체 저희 회사 직원들 보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거냐 아니면 안 할 거냐 안 할 거면 빠이빠이 하자. 그만두자. 네, 그래서 일부는 관두고 또 일부는 뭐 했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 회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회사 자체를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거에 했었던 SI나 뭐 ERP 이런 거 흔히 뭐 IT에 노가다라고 하는 부분? 네, 노가다는 안 해버리고 RPA, 자연어 챗봇, AI, OCR 딱 이런 부분만 하겠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고 연구소도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하고 있고 지금 한 120명 정도. 120명. 상당히 큽니다, 그죠? 꽤 큽니다. 그래서 매출도 100억대 정도 나오고 그래서 계속 이쪽 시장은 잘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RP에서 시작됐던 게 점점 이제 조금씩 더 AI 쪽으로 이제 자라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초창기에 이쪽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8년도서부터 했기 때문에 그간 대기업들하고 한 경험, 뭐 여러 산업에서 한 것들 따져보니까 한 1650개 정도의 자동화 프로세스를 저희가 경험하고 있고 1650개? 네, 그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객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자동화 포인트를 중소기업 입장에서 좀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족보를 보고 요런 거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적용하는 거는 그 회사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 틀리고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끌어 나가면 RPA 같은 것도 쉽게 진행하고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저희는 그런 데이터를 이제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해오신 그런 그 작업이 1650의 케이스니까 유스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새로운 회사가 오더라도 대부분 그게 어느 한 분야에 뭐 맡기게 됐겠죠. 그렇죠. 대충 그 안에 이제 들어가.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클라이언트들한테 오실 때.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이제 아까 전에 말씀 잘해주셨는데 이 4차 산업 기술이 꼭 필요한 건 아니죠. 근데 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신경을 안 쓰면 이제 뒤처지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4차 산업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을 줄이거나 뭐 한다기보다도 사람들하고 그 기술을 아주 효율적으로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매출을 높이는 데는 방향으로 가면 되지 무슨 꼭 자동화 그 라인에 설비 들어오면 사람이 실제로 진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RPA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만큼 보다는 퇴사하는 사람들을 많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NZ 세대들 특히 따분하고 보링하고 이런 것도 단순 반복적인 일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사람들 나가면 또 리플레이스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로스로 회사의 경쟁력에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같이 쓰는 방향으로 꼭 가는 게 제가 뭐 항상 뭐 시청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같이 써야 된다. 디지털 서비스와 그리고 휴먼 서비스를 같이 해서
효율적인 회사 운영을 해야 되겠다. 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제가 또 이제 마무리를 하면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아까 뭐 사전 인터뷰 때 보니까 그 디지털 비서 네. 사업도 지금 곧 하실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뭐 우리가 뭐 디지털 휴먼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사람이 태어난 이유는 인생을 진짜 멋있게 즐기라고 그러는데, 네. 하고 싶지 않은 일에다가 대부분 인생을 쏟다가 예. 나중에 늙어버리는데 은퇴해가지고 아프다고 죽어요. 네.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디지털 시대에 그 엔지니어들, 특히 이제 대표님 같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제가 꼭 칭호를 붙여줘요. 네. 디지털 혁명가다. 아니 진짜 이런 분들 통해서 최근에 우리가 뭐 코로나도 이겨냈고, 네. 그런 기술들 때문에 사실 이겨낸 거거든요. 정치인들이 하는 게 사실 없어요. 다 있는 걸 이용한 거거든요. 네. 그 간단하게 뭐 앱이라든지, 그죠? 네. 뭐 실시간 뭐 체크한다든지 이런 네. 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저는 그 디지털 혁명가들에 의해서 지금 이제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제 현실이 바뀌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도 제 핸드폰에 보면 디지털 비서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이 이제 만들어준 건데요. 네. 뭐 일정 체크를 한다든지 뭐 그 직원에 대한 정보를 안다든지 아니면 뭐 휴가 신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쓸 수 있는데 디지털 비서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 안에 디지털 비서가 있고 그 업무 시스템에 이제 디지털 비서가 있게 되면 제가 자연어로 얘기를 하면 그 비서가 그 일을 알아서 다 처리하죠. 다른 일들을 막 처리를 해주고 네. 결과를 이제 보고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일을 또 시킬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 아니면 저렇게 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인터랙티브한 그 휴먼 투 머신 콜라보레이션이 이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또 미래 추세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UI, UX 구글 보면 되게 심플하잖아요. 들어가면 검색어 창 하나 딱 뜨지 않습니까? 미래의 애플리케이션 자체는 그냥 앱에다 얘기를 하면 필요한 정보를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No UI가 UX다. 어떻게 화면에 예쁘게 만들 그렇습니다. 필요가 없고 다 랭귀지가 되니까. 그 디지털 비서가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과 어떤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 일을 이제 대신에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약품 회사 같은 경우 보면은 연말에 연말 정산하게 되면 개인별로 이제 다 다양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컴플레인 같은 것도 있죠. 컴플레인도 하고 물어보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직원이 2,000명, 5,000명 정도 되면은 인사팀에 몇 명이 몇 명이 그걸 시달리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디지털 채널 같은 걸 만들어서 인사팀만의 인사팀 비서봇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직원들이 핸드폰이나 자기 회사 메신저 이런 거에다가 이제 물어보게 되면 연말 정산에 대한 지식을 보시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답을 자연어로 해주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일이 이제 더 효율적이 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왜 밤새서 합니까? 32시간만 해도 뭐 될 수 있는 날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챗봇이나 이런 자연어 챗봇이나 이런 것들을 RPA하고 연동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고용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한 기업들이 좀 있으십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한미약품의 그 시스템을 빨리 이제 국세청에다가 좀 해서 직접. 왜냐하면 저도 1년에 한 번 하는 거 뭐가는데 그거 간소화했다고 그러는데 간소화가 아니야. 이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빨리 국세청에다가 올려갖고 전 국민들이 좀 그 서비스를 받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아무튼 저희들이 지금 아주 긴 시간 동안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다음에 우리 이 대표님을 모시고 회사도 회사 얘기지만 이제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CEO들이 좀 들으면 두려운 얘기들, 아까 대부분 그런 얘기들이요. 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뭐냐? 그거 벌써 겁이 막 나요. 영어로 돼 있고 어렵다. 그다음 AI 그러면 갑자기 AI 지금 뭐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아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회사 내에서 업무의 A부터 Z까지 나오면은
정말 굳이 인간이 해야 될 필요가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이제 1560개 그 네. 이제 유스 케이스 같은 데 대부분 포함이 됐다고 저는 보이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한번 대표님하고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네. 아예 저는 뭐 대표님 혹시 회사에 여유가 있으면 그 안에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어갖고 제가 갈 테니까 예. 아예 그 케이스를 그렇죠.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빨리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알 거예요. 네, 그 저희 파워젠이 이제 그 유튜브에 예. 파워젠으로 한 걸 찍으시면 네. 거기에 이제 그 저희가 올려놓은 그 있습니다. 네, 짤 비슷한 것들이 좀 짤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시면 감이 이제 생기는데, 근데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누군가는 또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네. 친절하게 더 긴 버전의 그 무비도 보내드리고요. 요즘은 솔직히 설명 같은 거보다 네. 유스 케이스는 설명드리는 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거는 동영상을 그러니까 보는 지금 게 네. 그냥 1, 2분짜리 보면 그게 뭔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한국의 최초로 사도 산업혁명에 대한 강연을 시작했어요. 오래전에. 예. 그 전부터 제가 직접 영상을 만듭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기술이나 이 트렌드를 이 말로 하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야? 그건 개념이 없잖아요. 네. PPT 보셔도. 네. 저는 처음부터 그냥 자료 영상을 다운받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찍은 걸로 네. 뭐 CS나 MWC나 히타 같은 찍은 걸로 예. 그 다 영상을 만들어갖고 예. 심지어는 뭐 지금 200분짜리 영상을 만들었어요. 아, 그건 다큐멘터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거의 3개월 동안 그냥 혼자 기획하고 예. 다 혼자서 다 만드는데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리고 뭐 또 이런 지식을 갖다가 더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 파워젠 홈페이지 네. 그러니까 www.powergen.ai인데요. 네. 이쪽 들어오셔서 그 자기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 레터를 뉴스레터로 보내시면 보내드리고 요즘 또 저희가 그 무상으로 가르쳐드리는 게 이제 북캠프 같은 것들을 해요. 네. 그래서 요번에도 보면 RPA 북캠프, 네. OCR 북캠프 해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이제 한 15명 정도 한정으로 해서 저희가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서부터 이제 계속 그런 걸 이제 챗봇이 뭐지? AI가 뭐지? 그다음에 뭐 OCR이 뭐지? RPA가 뭐지? 이런 분들이 찾아오세요. 네. 그 기존 고객사 분도 계시고 다양한 그 분야에서 오시는데 이분들한테 하루 또는 이틀 정도 핸즈온 익스피리언스를 무료로 하십니다. 단 그 PC는 가져오셔야 되고요. 노트북 가져와서 배우시고 네. 거기서 영감을 그 얻어가시고 프로그램 하시는군요, 벌써. 예. 저희도 상당히 그 내용이 좀 탐나고 그런 내용들을 좀 저희들이 좀 알리는데 좀 기여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예정 시간보다 훨씬 더 지난 거의 50분 정도를 했는데요. 얘기가 너무 생산적이고 또 듣는 저도 제가 진행하는 저도 아주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그 우리 이정규 대표님은 90년대 미국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시고 또 MBA까지 공부하셔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업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더 잘 아시지 않겠느냐. 창업을 월드컵 때 2002년에 하셨는데 그때부터 지금 20년 동안 이미 대한민국의 한 분야에 지금 넘버원이 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 서비스 매출이 100억이면 제가 봤을 때는 제조업에 최소한 1000억 정도 매출이지 않겠느냐. 그 정도 지금 규모를 갖추고 그 클라이언트를 제가 뭐 일일이 큰 회사들을 이게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한민국의 한 50여 개 회사에 이미 서비스를 하고 계신데 중소규모 회사들이나 또 이 방송을 보는 그 기업 CEO들은 우리 그 회사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계된 것들을 만약에 추진하시고 싶으면 파워젠에 연락을 하시거나 우리 이 대표님한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